오늘의 주제는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반복되는 염증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하는 병,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아무리 긁어도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 아토피 환자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증상인데요. 가려움증이 극심할 때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모르면 반복되는 병, 알면 이겨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폐와 호흡기의 작은 신호까지 놓치지 않는 한의사 권호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반복되는 염증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하는 병,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토피와 건강하게 작별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계절에 심해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사계절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는데요.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 손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체력 저하나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습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사람마다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땀이 많이 나는 여름, 어떤 분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 어떤 분은 춥고 건조한 겨울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순차적이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순차적인 경우에는 보통 영아기에 아토피, 유아기에는 천식이, 초등학생 때부터는 비염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폐가 호흡기 점막과 피부에 관여하거든요. 폐 기능계가 허하면 과민 반응이 생기기가 쉬운데 코점막에서 나타나면 비염, 기관지 점막에서 나타나면 천식, 피부에서 나타나면 아토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염, 아토피, 천식 이 3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폐기허, 즉 폐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약한 병증이라고 보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폐주 피모라 하여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하는데요.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나 독소가 피부 밑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아토피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을 장부 허실의 관점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폐의 기능 저하를 주된 원인으로 보지만 간의 울체, 즉 간기운이 정체될 때나 비위의 허약, 즉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쓰면 염증과 가려움증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위축, 색소 침착, 모세혈관 확장,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 증상이 반복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를 주로 풍열, 습열, 기혈허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풍열은 바람과 꽃가루 같은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고 몸에 열이 많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습열은 습기와 열이 함께 정체된 상태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기혈허는 몸에 기와 혈이 부족한 상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몸속에 노폐물과 열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면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알레르기 질환인 만큼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고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부로 보는데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아토피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폐 기능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아토피를 치료합니다. 폐에 쌓인 열, 노폐물, 독소 등을 밖으로 배출하게 하여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처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폐를 깨끗하게 하는 폐 청소라 할 수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유의미한 사례들을 꾸준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했던 17세 남성 환자가 기억에 남는데요.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해봐도 증상이 호전됐다가 악화되길 반복하여 내원했습니다. 얼굴과 목, 등, 엉덩이를 비롯해 팔꿈치 안쪽 오목한 부위인 주와 무릎 뒤쪽의 슬화까지 전신에 아토피 증상이 있을 만큼 심각했는데요. 폐 청소 6개월 후에는 목과 팔꿈치 안쪽의 주화에만 증상이 남아있을 만큼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 아토피 환자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증상인데요. 가려움증이 극심할 때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곡혈입니다. 손등 위에 있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오목한 지점인데요. 가려움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참기 어려워 긁고 싶어지는 순간에 눌러주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증상 완화에 좋습니다. 반대편 엄지로 해당 부위를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도록 꾹 눌러주세요. 한 번에 10초간 유지하고 이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곡지혈입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굽혔을 때 팔 안쪽에 생기는 주름의 바깥쪽 끝 눌러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반대편 엄지로 힘을 주어 10초 정도 꾹 눌러주시고 이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몸속에 열이 풀리면서 가려움증이 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혈회혈입니다. 무릎뼈 안쪽 모서리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위쪽에 허벅지 안쪽에 오목한 부위인데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엄지나 검지로 해당 부위를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피가 모이는 바다라에서 혈회라 불리는 이곳을 꾸준히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가려움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아토피와 작별하는 방법과 가려움증으로 힘든 순간에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렴, 비염, 아토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